자, 우리 저번에 파이썬에 대해서 배웠어요. 파이썬에 대해서 배웠는데, 파이썬을 배울 때도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먼저 배웠어요. 자, 프로그래밍 개념은 파이썬이든 C 언어든 무슨 언어든 자바든 다 프로그래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스크래치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란 컴퓨터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니터, 키보드, 본체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컴퓨터를 범용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이다. 범용적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MP3를 재생하거나 문서를 편집하거나 이런 것들을 범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이 왜 컴퓨터에서는 가전제품처럼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동작되도록 하지 않고 불편하게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을까요? 컴퓨터를 범용적인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는 어, 이렇게 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계산기와 컴퓨터의 차이. 계산기는 정해진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변경할 수가 없고 숫자 계산만 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계산기도 쓸 수 있고 그림판도 쓸 수 있고 엑셀도 쓸 수 있고 파워포인트도 쓸 수 있고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웹서핑도 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컴퓨터의 정의. 컴퓨터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어들의 리스트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했어요.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입력을 받는다. 숫자들을 더한다.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 그래서 하드웨어 장치가 있고 CPU가 처리를 해서 하드웨어 장치에서 다시 처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그 작업 지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PU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작업 지시서. 자, 프로그램의 예. 로봇에게 가까운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사오는 일을 시킨다고 하자. 이 일은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지시사항들이 바로 명령어이다. 그래서 500m 직진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한다. 100m 직진한다. 도로 왼쪽에서 햄버거 가게를 찾는다. 햄버거를 주문한다. 햄버거를 들고 출발한 위치로 다시 온다. 자, 이렇게 이 실행해야 될 작업 지시서를 모아 놓은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쓰던 건 피처폰이에요. 피처폰. 전화만 되는 거였어요. 전화하고 문자만. 그래서 미리 설정된 기능만 가능한 것을 피처폰이라고 하고,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에요. 어플리케이션만 변경한다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구글 스토어나 아니면 플레이 스토어 거기에서 받잖아요. 그 다운 받아서 쓰는데 그런 것들을 깔아서 사용하는데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는 언어가 자바나 C 언어를 이용해서 짭니다. C 언어가 우리 삼성 거는 안드로이드고 그 다음에 애플 거는 iOS잖아요. 운영 체제가. 그래서 그거를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게 C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C 언어인데 C 언어는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역사. 프로그램이 가능한 최초의 기계. 최초의 기계가 해석기관이라고 합니다. 해석기관.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찰스 베비지가 만들었고요. 수천 개의 기어, 바퀴, 축, 레버 등이 증기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프로그램의 그 최초의 기계라고 최초의 컴퓨터, 그래서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최초로 만든 사람 에이다 레브레이스. 에이다는 데무노 바이런의 친딸이고 베비지의 해석기관에 매료되어 해석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서브루틴, 루프, 점프 등의 핵심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본 원리를 고안하였습니다. 자, 뭐 절대 그렇게 안 생겼네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짝이 안 생기고 어디 무도회 연회장에서 뭐 춤추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에이다 프로그램. 자, 에이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짰대요. 종이로.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초기 컴퓨터인 애니악의 프로그램은 스위치에 의하여 기억되었고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마다 그 많은 스위치를 처음부터 다시 연결해야 했다. 엄청 힘들었겠어요. 그죠? 애니악 우리 많이 들어봤죠? 프로그램은 스위치에 의해서 초기 컴퓨터가 애니악이라는 거 이거 시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폰 노이만 구조. 폰 노이만 구조. 프로그램은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에서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가져와서 실행한다. 순차적이라는 말은 차례차례 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려면 데이터처럼 메인 메모리에 가져다 놓고 하나씩 실행하면 되겠군 이라고 폰노이만이 이렇게 메인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차례대로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작업 지시서라고 했어요.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문서라고 했습니다. 작업을 지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게 어떻게 작업을 지시할 수 있을까? 상식이나 지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일을 지시하여야 한다. 우유, 밀가루, 버터, 설탕, 계란을 적당히 섞어서 발효시킨 다음 오븐에 적당히 굽는다. 이런 적당이라는 말을 컴퓨터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15분 굽는다, 뭐 200도씨에서 15분 굽는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 학생들의 평균을 계산해 주어. 평균이라는 의미를 모른다. 평균이란 다 더해서 학생 수만큼 나누는 거야. 단어의 의미는 알겠지만 단계적인 절차를 말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성적을 합하여 학생 수로 나눈다. 이제 어느 정도 지시는 알겠지만 결과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받고 받은 성적을 합하여 학생 수로 나눈 다음 결과는 화면에 표시하여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어야지. 정확하게. 자,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이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알았지요. 아까 컴퓨터가 해야 될 일들의 작업 순서를 모아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개념들을 지금 살펴보는 중인데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면 작업을 지시할 때 무슨 말로 지시하느냐? 우리가 쓰는 말로 지시하느냐? 아닙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지시합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즉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0011, 0011, 0011, 0001, 1010과 같은 기계어입니다. 컴퓨터는 모든 것을 0과 1로 표현하고 0과 1에 의하여 내부 스위치 회로들이 온, 오프 상태로 변경되면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C 언어도 기계어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말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기계어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다. 숫자들을 더한다. 이게 한글이에요. 한글로 된 작업 지시서를 컴퓨터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기계어로 된 작업 지시서를 주면 컴퓨터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계어를 모릅니다. 자, 기계어 보이시죠?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암호로 보이죠? 암호로. 암호처럼 보입니다. 자,
이진수와 십진수는 무엇이 다른가? 이진수는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고 십진수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려면 십진수를 이진수로 십진수를 2로 나누고 나머지를 기록하는 작업을 몫이 0이 될 때까지 되풀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13을 이진수로 여기 보면 13이 지금 십진수입니다. 그래서 13을 이진수로 나누려면 다 2로 계속해서 나눠요. 2, 이게 12, 나머지가 1, 2, 3은 6, 나머지가 0, 2, 1은 2, 나머지가 1. 그 다음에 1은 2로 나눌 수 없으니까 몫이 0, 나머지가 1. 그래서 십진수로 바꾸면, 아니 이진수로 바꾸면 뒷자리 붙었어요. 1, 1, 0, 1. 그래서 2의 0승 자리는 1, 2의 1승 자리는 0, 2의 3승 자리는 1, 2의 4승 자리는, 아니 2의 2승 자리는 1, 2의 3승 자리는 1. 그래서 합해서 다 더해주면 1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필요성. 그렇다면 인간이 기계어를 사용하면 어떤가? 기계어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진수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쓰는 말, 자연어, 우리가 쓰는 말을 자연어라고 합니다. 자연어와 기계어 중간쯤에 위치를 해서 컴파일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통역해 줍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걔가 우리가 C언어로 짠 거, 파이썬으로 짠 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진법으로 기계어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어, 우리가 쓰는 말은 컴퓨터가 알아듣기 너무 힘드니까 중간의 언어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기계어로 바꿔서 컴퓨터와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걸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컴파일러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통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if x가 0보다 크면 false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더하기 1 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neg라는 값을 1 해라. 그래서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바꿔줍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을 번역가가 한국어로 바꿔주는 것처럼 컴파일러가 번역가 역할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의 역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이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컴퓨터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컴퓨터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작업 지시서처럼 우리가 명령어 내린 거를 모아놓은 리스트라고 했어요. 자, 중간 점검 한번 해봅시다. 왜 계산기는 컴퓨터라고 할 수 없는가? 말했나요? 정답 말했나요? 계산기는 정해진 작업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컴퓨터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기계어입니다. 3번, 컴파일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번역가 역할, 번역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뭘로 번역하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류.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자, 기계어는 CPU의 명령을 이진수로 표시한 것이다. 특정 CPU에 의존적이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의 이진수를 기호로 표시한다. 특정 CPU에 의존적이다. 그래서 어셈블리어와 기계어는 저급 언어라고 그래요. 특정 CPU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급 언어라고 하고, 우리가 배우는 C 언어, C++, 자바, 파이썬 이런 것들을 고급 언어라고 그래요. 고수준의 명령을 사용해서 CPU에 독립적으로 어느 컴퓨터에서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기계어. 특정
컴퓨터의 명령어를 이진수로 표시한 것이다.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드웨어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어는 하드웨어에 종속이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자, 어셈블리어는 뭘까요? 어셈블리어는 CPU의 명령어들을 이진수가 아닌 영어의 약자인 기호로 표기를 하고 기계어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호와 CPU의 명령어가 1대1로 대응을 하고 어셈블러라는 컴파일러가 중간에 있습니다. 어셈블러가 기호를 이진수로 변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고급 언어는 특정한 컴퓨터의 구조나 프로세서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고 C, C++, 자바, 포트란, 파스칼 이런 것들을 고급 언어에 속합니다.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 문장을 기계어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C언어는 1970년대 초 AT&T의 다인스 리차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언어에서 C언어로 바뀌었고 유닉스 운영체제 개발에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처음부터 전문가용 언어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하지 않고 전공자들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공자 아닌 사람들도 많이 C언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C언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C언어의 버전 KNRC 비공식적인 명사에서 역할을 했고요. 안시는 X3J112라는 위원회에 의한 표준 약정이에요. 그 다음에 C99 99년도에 ISO에 의한 표준 약정 C++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추가했습니다. 점차 많은 컴파일러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C11은 ISO에 의해서 2011년 12월에 발표된 C언어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버전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표준 문법을 얘네가 정리해서 발표를 해요. 이렇게만 써라. 이렇게 해라 하고 표준 문법을 발표한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C언어의 특징. C언어는 간결하다, 간단하다, 효율적이다. C언어는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저수준의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고수준의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C언어는 이식성이 뛰어나다. 이식성이 뛰어나다는 말은 어떤 프로그램에 넣었다 뺐다가 가능해요. 모듈별로 만들어가지고 다 전체가 유기적으로 막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어떤 블럭 단위로 해서 그 블럭을 넣었다 뺐다가 가능해서 이식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무슨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관한 코딩을 삽입하면 돼요. 초보자가 배우기가 그 다음 C언어의 특징. C언어의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C언어는 간결한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저수준과 고수준이 모두 가능하고 이식성이 뛰어나고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C언어의 미래 앞으로도 C언어는 사용될 것인가? C언어는 C++과 자바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C언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인베디드 시스템은 특수 목적의 시스템으로 컴퓨터 장치 안에 MP3 플레이어나 핸드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심어놓은 베드 누워있다 뭐 이런 뜻이죠. 자는 곳.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그 일만 수행하도록 해놓은 게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CPU와 플래시 메모리 등이 들어가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점검,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특수한 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만 처리하도록 컴퓨터 장치 안에 심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C 언어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자. 장점은 이식성이 뛰어나고 간결하고 저수준과 고수준의 언어가 모두 가능하나 단점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잠깐 C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리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이번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C 언어를 만들려면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봅니다. 자, 알고리즘, 오븐의 사용법만 배우고 음식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요리가 가능한가? 아니죠. 요리법을 알아야 한다. 프로그램이 요리와 같다면 알고리즘은 요리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방법을 도식화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알고리즘은 빈 그릇을 준비한다. 이스트, 밀가루를 우유에 넣고 저어둔다. 버터, 설탕, 계란을 추가로 넣고 섞는다. 따뜻한 곳에 모아두어 발효시킨다. 170에서 180도의 오븐에서 굽는다. 자, 이게 빵을 만드는 알고리즘이죠.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직접 하나씩 더한다. 두 수의 합이 10이 되도록 숫자들을 그룹핑하여 그룹의 개수에 10을 곱하고 남은 숫자 5를 더한다. 첫 번째 알고리즘은 직접 하나씩 다 더한다고요. 두 번째 알고리즘은 10을 만드는 거예요. 0 더하기 10, 1 더하기 9, 2 더하기 8, 3 더하기 7, 4 더하기 6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가 남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더하는 거에서 그래서 지금 그룹핑 해가지고 10이 되는 게 5그룹이니까 10 곱하기 5는 50 더하기 5 해서 55. 답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답은 셋 다 똑같죠. 알고리즘의 기술, 자연어, 아까 우리 그 레시피, 빵 만드는 레시피, 자연어, 그 다음에 순서도, 플로우 차트라고 해서 도식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 코드, 프리슈도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프로그래밍은 아니지만 코드로 만드는. 그 다음에 자언어가 아니라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단어들을 명백하게 정의해야 한다. 리스트들의 첫 번째 숫자가 가장 크다고 가정하자. 리스트에 남아있는 숫자들이 하나씩 조사하여 현재의 최대값보다 크면 노트에 적는다. 모든 숫자들을 전부 조사된 후에 노트에 가장 나중에 적힌 숫자가 최대값이 된다. 현재 값보다 크면 쓰니까 가장 나중에 적힌 숫자가 최대값이 되죠. 자, 알고리즘의 기술, 순서도. 아까 그 알고리즘에서 순서도가 나온다고 했죠. 순서도는 프로그램에서 논리 순서 또는 작업 순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에서 도식화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처음에 시작과 종료는 그렇게 타원형처럼 처리는 네모, 판단, if문, 판단은 마름모, 그 다음에 연결자, 흐름도가 넘어가서 한 페이지에 나타낼 수 없을 때 어디에 가라는 표시, 그 다음에 입출력은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씁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예, 프린트가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종이가 있는가로 갑니다. 종이가 있으면 토너가 충분한가로 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 종이가 있고 토너가 충분하면 한 가지 더 넣고 싶네요. 뭐 종이가 걸려 있는가, 토너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가 한 다음에 해봐서 안 되면 AS를 요청한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요. 그럼 전원을 꽂으면 돼요. 종이가 있는가? 없으면 NO 삽입하면 돼요. 토너가 충분한 거 아니다? 그럼 토너를 교체하거나 보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알고리즘
순서도라고 합니다. 플로우 차트. 그다음에 의사 코드는 자연어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덜 엄격한 언어로서 알고리즘의 표현에 주요 사용되는 코드들이다.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그래밍은 완벽한 프로그래밍은 아니나 자연어도 아닌 중간.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 문제를 한 번 해결하려 하지 말고 더 작은 크기의 문제들로 분해한다. 문제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분해한다. 그래서 방을 청소한다, 거실을 청소한다, 부엌을 청소한다. 이 세 가지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방을 청소한다를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방도 환기를 먼저 시키고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걸레질을 하는 방법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겠죠. 세분화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간 점검.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작성해 보자. 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두 가지는 쉬우니까 아니다. 세탁기를 세탁하는 알고리즘이나 햄버거 가게 주문하는 알고리즘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시고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